젊은 날의 초상. 이문열. 여러분, 혹시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이게 정말 나의 전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무리 책을 읽고 고민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 문학사에서 방황하는 청춘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작품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존재의 이유를 찾아 헤매던 한 젊은 지성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처절한 고백이자 우리 모두가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불온한 열정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학대하며 길 위로 나섰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 긴 방황의 끝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70년대라는 시대의 어둠과 한 개인의 내면적 심연이 맞닿는 그 뜨거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잊고 있었던 여러분, 자신의 젊은 날의 초상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나의 19살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영우는 가난과 아버지의 부재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대입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 강진이라는 포구 마을입니다. 여기서 하구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소년의 세계가 끝나고 어른의 거친 바다로 나가기 직전의 혼돈 상태를 의미하죠. 그는 그곳에서 술집 조역을 하거나 부두 노동을 하며 밑바닥 삶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늘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철학 서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우는 왜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스스로 고통을 자처했을까요? 그것은 삶의 근원적인 허물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칼을 갈며 살아가는 형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형은 지식인이지만 삶의 허물을 깨닫고 육체 노동의 세계로 침잠한 인물이죠. 영우는 그를 보며 지식의 무력함과 삶의 야만성을 동시에 배웁니다. 하구에서의 생활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떠남은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첫 번째 투쟁이라는 것을요. 결국 그는 다시 서울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폭풍 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대학에 진학한 영훈.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낭만적인 캠퍼스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의 한국 사회는 독재와 민주화 열망이 충돌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우는 그 정치적 소용돌이에도 온전히 몸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는 철저히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이 시기 영훈을 지배한 두 가지 키워드는 혜연이라는 여인에 대한 짝사랑, 그리고 지적인 열패감입니다. 혜연은 영훈이 가질 수 없는 고결함과 안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은 열정적이었지만 영훈의 가난과 자격지심은 그 사랑을 늘 비극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랑조차 나에게는 사치인가? 라는 자조 섞인 질문이 그의 청춘을 갉아먹습니다. 동시에 그는 서구의 실존주의와 허무주의 철학에 탐닉합니다. 하지만 책 속에 답은 없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의 지식은 박제된 새처럼 생명력이 없었고 친구들의 외침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영우는 술과 담배, 그리고 끝없는 독설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젊음이란 원래 이렇게 아픈 것일까요? 영우는 혜연과의 이별, 그리고 지적인 파산을 겪으며 결심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생의 마지막 끝자락으로 자신을 밀어넣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설의 절정인 그의 겨울의 시작입니다. 영훈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도 없는 구도의 여행입니다. 그는 눈 덮인 강원도 산길을 걷고 얼어붙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의 배낭 안에는 수면제와 독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언제든 삶이 무의미하다고 확신하는 순간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죠. 그는 여행 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술집 작부, 눈먼 노인, 그리고 자신처럼 길 위를 헤매는 방랑자들. 그들은 영훈처럼 거창한 철학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훈에게 없는 살아있음의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대관령의 눈보라 속에서 찾아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극한의 추위 속에서 영훈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낍니다. 왜 죽으려 하는가? 라는 물음 앞에 그는 자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관념과 철학이 사실은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는 절벽 끝에서 독약병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립니다. 신은 죽었고 세상은 허무할지 모르나 그 허무조차도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초상으로 남겨두었던 과거의 자신을 뒤로하고 현실의 땅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인공 영훈은 결국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도 불멸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의 소중함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하구가 있고 지독하게 알았던 그의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훈이 눈보라 속에서 발견한 것은 찬란한 빛이 아니라 자신의 발밑을 흐르던 뜨거운 피의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설 속 영훈이 고향으로 돌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부정했던 아버지를 어떻게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각자의 삶이라는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해야 할 몫입니다. 청춘은 짧고 방황은 길지만 그 방황 끝에 맺히는 열매는 오직 스스로 걷는 자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